영어 학원을 거부한다면 여러 가지 대안책들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큰 좌절로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영어 유치원을 나왔는데 이 정도의 레벨도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하시죠? 그러실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걸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네, 이제는 어떻게 저희를 막 풀리 활용하셨는지 이 비법을 좀 들어볼 차례인데요. 지우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어머님이 또 선택해오신 영어 커리큘럼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영국 교육기관이랑 MOU가 맺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오리지널 시리즈로 저희가 만든 것들도 많고 추가적으로 선생님들이 막 갖고 오시고 하는 자료들도 많은데 어떻게 좀 발달 과정에 맞춰서 활용을 하셨는지 어떤 도움이 좀 됐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인골에서 굉장히 주제별로 잘 나뉘어 있고요. 레벨별로도 잘 나뉘어 있고,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문법적인 거, 쓰기도 최근에 프로그램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활용하기도 하고, 발달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한국 책도 많이 읽혔어요. 영어 원서도 읽히긴 했지만 한국어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그거에 맞춰서 아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선생님들하고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사실은 초등학교 이전,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은 음악, 노래, 캐릭터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인고를 좀 많이 활용을 했었고, 맞아요. 초등학교 좀 올라가게 되면 아이들도 굉장히 인지적인 발달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또래들과의 문화, 학습적인 것들, 그리고 쓰기 같은 것도 또 들어가야 하니까 아이 발달에 맞춰서 저는 정서적인 것도 그렇지만 인지 발달 측에서도 좀 많이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인고를 그렇게 활용을 했었죠. 아이가 이런 거에 관심 있다 하면 그걸 빠르게 열어주는 게 사실 인지 발달에 가장 자극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욕심이 납니다. 아이들은 다 각자의 굉장히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다 달라요. 캐릭터도 다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나와 같지 않거든요. 부모 또한 미숙하기 때문에 현명한 부모라면 아이한테 좀 더 많은 관심과 관찰과 어떤 거에 푹 빠져 있는지, 아이들은 무조건 다 덕후가 되거든요. 뭐 하나씩은. 맞아요. 저는 그걸 굉장히 잘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아이는 어머님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어디에 빠져 있는지는. 어느 전문가보다도 어머님이 가장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머님 아이가 또 대면 영어도 해보고 화상 영어도 해보고 했잖아요. 좀 각각의 방식의 좀 차이점이랑 화상 영어를 어떻게 좀 더 우회시키셨는지 이런 거 궁금해요. 표면적으로는 대면은 1대 다수죠.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아이가 말을 그날 아예 못하는 애도 있고, 굉장히 말이 빠른 친구들한테 치여서 말을 그날은 헬로와 바이바이만 한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근데 화상은 우리 아이한테 맞춤이에요. 개별에 맞춤? 굉장히 좋은 핏된 수출을 입는 느낌? 이 부분이 불편하면 이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시고, 이 부분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을 또 보완해 주시고, 비교를 할 수가 없죠. 대면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지유가 이제 학령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서 살려면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으나 거기도 굉장히 논술하는 학원이거든요. 거기 또한 주입식이 아니에요.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와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학원도. 어릴 때 어떻게 접했는지에 따라 영어를 접하는 태도가 달라요. 공학원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거기서는 저는 얘가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거기서 너무너무 성장하죠.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렇게 화상을 할 때는 30분이잖아요. 시간이 어떤 분들은 짧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30분 안에 어떤 대화를 하냐, 질적으로 어떻게 아이와 소통을 하고 아이가 어떤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이끌어 주느냐가 그 30분이 사실은 3시간짜리 영어 학원 수업도 비슷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인 거죠. 30분이 짧다고
심리적으로 느껴지셔서 고민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저는 이 부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심리학적 관점을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보고 싶은데 네. 상담 심리학을 또 전공을 하셨잖아요. 또 아이들 정말 많이 만나셨을 텐데 아이들을 보면서 교육에 있어서 정말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으신지. 첫 번째 가장 큰 틀에서는 관계죠. 부모와의 관계, 안정적인 애착, 이게 굉장히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서적으로 어떤 아이와의 그런 교감들, 아이들은 누구나 다 인정욕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반에서도 대표로 뽑혀서 학급의 대표로 발표를 하는 경험도. 이야. 근데 저희 아이가 절대 굉장히 외향적인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의 내가 이거는 정말 잘해, 이게 있다 보니 그게 굉장히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기반이 되니까 이게 본인을 펼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가 인정을 받는 인정 욕구가 생기면서 동기가 생기는 거죠. 또 오프라인 영어 학원보다 저희 화상 영어를 선택을 하셨을 때 좀 심리적인 측면에서 선택의 이유가 있으셨는지. 1대1로 화상 영어를 하면서 굉장히 거기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옳은 표현인지 아닌지 굉장히 미숙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버벅거릴 수도 있고, 긴장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런 연습 같은 게 거기서 많이 되지 않았을까. 선생님들이 즉각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올바른 표현 같은 거, 수정해야 되는 것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문장 자체가 견고해지고 올바른 표현들을 쓰게 되고 더 확장이 되고, 근데 이 아이들끼리 대화하는 게 굉장히 아직은 완성도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1대1을 하게 되면 다르죠. 그때마다 피드백을 받게 되니 자기가 그때마다 수정을 하면서 자꾸 깨우치고, 뭔가 너무 공포감이 조장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우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렇다는 거지? 라고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교정을 해주시니까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느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가치관이나 교육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대화의 문장을 쓰는가? 근데 그거를 진짜 아이들은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저도 그게 굉장히 동의가 되는 게,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도 그렇고 굉장히 고급 어휘가 있잖아요. 그거를 잘 활용해서 정말 쓰느냐? 이거 선생님들은 당연히 그런 고급 어휘들을 사용하시는 거 아이가 그대로 스펀지처럼 습득을 하죠. 어머님께서는 또 이제 이 자신감, 우리 지우가 또 좀 많이 가지게 됐는데 거기에서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말 좀 우리 지우한테 잘 맞았다 하는 꿀팁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자신감이라고 하기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잘 꺼내는 거? 일단 본인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선생님한테 본인이 소개하는 그런 거를 인골에서 활용을 가장 많이 했었죠. 그냥 본인이 알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웃풋을 내게 계속 요청도 하고, 선생님 지우가 요즘에 어떤 거를 좋아합니다. 사실 그 밑에 그 요청사항 쓰는 거. 그날 저녁에 수업임에도 오전에 제가 급하게 작성을 하더라도 그걸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수업 전에 당연히. 아이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잘 알고 계시지? 우리 엄마의 뒤에서 숨은 노력이. 그거를 아이가 조금 더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가 좀 더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선생님.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머님들이 맨날 여기는 학습식인가요? 놀이식인가요? 막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돼요? 재미가 빠지면 또 안 되고, 그렇다고 학습이 위주면 아이들은 지루하고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그게 굉장히 어떻게 접목이 되느냐죠. 그래서 재미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한국에 살기 때문에 진도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다 잡아야죠. 근데 이 정도면 초등학교에서 뭐 이 정도까지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또 안내도 많이 드리고, 왜냐면 그런 거 물어본 엄마들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초반에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가 미국 아이들로 따지면 몇 살 정도? 같은 2학년, 3학년이라 해도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외국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그래서 이제 물어보진 않아요? 의미가 없다 이제 하는데 수치화하는 걸 좋아하죠. 그게 가장
엄마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좀 학자의 개념에서 역사도 뭐 과학도 이런 것도 막 다 시키시니까 그런 개념에서는 또 진도가 맞는 것 같고 좋아하는 거 관심사 갖고 오는 건 또 재미인 것 같고 어리다고 해서 과학적인 전문 용어를 모르지 않아요. 뭐 깊이가 깊지는 않더라도 본인의 아이를 굉장히 더 낮게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냐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네. 넣느냐에 따라 이 아이는 굉장히 큰 그릇이 되느냐 그 그릇에 만족할 거냐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많이 열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완전. 네. 이제 넘어가서 심리학적 이제 관점에서 어머님께 또 조언을 구하고 싶은 학습에 있어서 이건 진짜 좀 꼭 해야 된다. 근데 이건 진짜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어머님으로서의 그런 행동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려요.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가 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인 루틴, 전문가가 아니고 맞고를 떠나서 한 아이 부모의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정한 아이가 예측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커요. 오늘은 만약에 어떤 수업이 있다면 아이한테 그거를 미리 얘기를 해주고 오늘 하루의 루틴이 어떤지가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게 아이한테 안정감을 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갑자기 오늘 레벨 테스트를 봐요. 얘기하지 않고 본인 실력이 또 나오지 않겠죠? 어떤 아이한테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공포감이 일정한 루틴 안에 어떤 새로운 계획이 들어간다 했을 때는 그거를 미리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눠요. 일정한 루틴 플러스 어떤 새로운 계획이든 새로운 거를 도전할 때 아이한테 충분히 대화하는 거. 그러면은 추가해서 이제 절대로 좀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행동이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의 목표가 높게 되고 아무래도 강압적이게 되겠죠. 그게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때일 것 같아요. 아이와 발맞춰 가야 하는데 어머니는 벌써 이제 굉장히 목표가 높으시다 보니 이게 내 목표인가 아이 목표인가 내가 원하는 건가 아이가 원하는 건가 이거를 내려놓기 쉽진 않겠지만 아이의 정서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진짜 키는 또 엄마가 갖고 있으시니까 그냥 싫다고 해서 다 받아주거나 그럴 수도 없고 절충하느냐인 것 같아요. 끌어줄 땐 또 끌어줘야 되죠. 근데 네. 또 너무 끌어당기면 그 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완급 조절을 부모가 어떻게 현명하게 하느냐가 이건 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어머님은 사실 엄마이기도 하지만 또 심리 상담사이시기도 또 하고 충돌하시는 그런 포인트들도 많은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땐 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이가 영어를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정말 원어민처럼 대화를 했고 저희 때는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정말 놀라웠고 저도 또한 부모기 때문에 얼마나 욕심이 났겠어요. 그래서 여기 기운 저기 기운 뭐 하기도 했고 아이한테 스트레스 준 적도 꽤 많았겠죠. 아이는 유순하다 보니 표현을 안 했겠지만 이렇게 저한테 오는 친구들 봤을 때 그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이의 정서에 좀 더 맞추는 저는 그게 더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얼만큼 스트레스를 받는지. 근데 안 보려고 하시는 것들도 꽤 많거든요. 안 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그거를 아이와 같이 발맞춰서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가. 영어학원을 거부한다면 여러 가지 대안책들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큰 좌절로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영어 유치원을 나왔는데 이 정도의 레벨도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하시죠. 그러실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걸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영어도 그렇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20살까지는 잘 건강한 성인으로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독립된 개체로서 어떻게 이 아이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키울 것인가 하는 어머님의 그 굉장한 키가 있기 때문에 아이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게 잘 유지하셨으면 어떤 것들이든 네. 영어 학습을 포기하는 아기들도 또 많이 보셨을 거고 학생분들도 보시고 부모님들도 보셨을 텐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핵심은 조바심이죠. 빠른 성과를 내야 되고 빨리 어떤 거를 이뤄야 되고 영어든 어떤 거든 빨리 되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잘게 내가 세부적으로 잘 계획을 해서 매일매일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서의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영어를 포기하는 학생들은 아마 본인이 목표한 거에 너무 빠른 조바심, 불안감, 두려움 이런 거에 맞닥뜨려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성인이 돼서도 뭐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사실은 충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오늘 정말 프로페셔널한 심리 상담사로서도 그렇고 지우를 키우는 어머님으로서도 솔직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신 것 같거든요. 오늘 인터뷰 혹시 소감이 어떠신지? 많은 아이들을 한 10년 동안 만났지만 사실 대면에서 어딘가에 저를 소개하는 게 처음이에요. 왜냐면 상담소라는 저희는 이제 병원 안에 저는 있지만 굉장히 시크릿하거든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으나 너무 도움 될 거예요.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자체로도 너무 감사드렸고 지우로 통해서 이제 인연이 또 됐죠. 인연이 된 거죠. 이럴 때 이제 부모로서의 양육 효능감을 평소에 느껴지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컸구나. 부모도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아이 또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만큼 부모 또한 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그 기반이 되거든요. 제가 더 열심히 더 좋은 효능감으로 또 이끌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두 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그 육아 효능감이 오늘 팡팡 터지는 도파민 터지는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소피의 사랑방에서 또 뵐게요. 바이바이.